일단 오늘 수업은 뭐냐면 얘들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의 뜻과 정의, 그 다음에 성질을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한 절반 정도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유형 10번까지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부터 18번까지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그게 끝나면 무리해서 덧셈 정리까지 나가지는 않을 생각이야. 알겠지? 그래서 8개 유형이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자,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자. 8개만 풀면 끝이군요. 그렇지. 근데 중간중간에 개연성이 좀 섞일 수 있다는 거, 유형별로. 자, 유형 11번 볼게요. 가위바위보와 확률이라고 돼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임이잖아. 그래서 걔를 가지고 확률을 좀 측정을 해볼 거야. 계산을. 자, 첫 번째 문제가 485번인데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우승자를 한 명만 결정하려고 한다. 우승자 한 명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긴 사람들 또는 비긴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다시 실시한다.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의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얘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를 확률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봐. 그치? 나랑 재민이랑 준수랑 셋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두 번째 판에서 우승자가 탕 하고 결정될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확률이 등장할지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봐봐. 일단 제일 먼저 이것만 물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낼 수 있니? 없겠다. 그쵸? 3개 가위바위보를 다 낼 수 있는 거지. 재민도 마찬가지 아니야? 준수도 마찬가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중복 순위 등장하지 않겠니? 따라서 일단 전체 시나리오를 쌤이 생각을 해보면 전체 시나리오는 결국 3의 세제곱이어서 27이라는 숫자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해당 경우잖아. 해당 경우. 두 번째 판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경우를 구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물어볼게요. 준수야, 자, 1번 시나리오로 너가 생각하는 두 번째 판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는 그런 그냥 스토리텔링 하나만 얘기해줘봐. 처음에 다 뭐라고요? 처음에 같은 거를 다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 그냥 처음에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처음에 같은 걸 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처음에 아무도 이기지 않고 그러니까 다 비긴다는 뜻이지. 첫 판에 땅 했는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첫 판이 비김이야. 첫 판이 비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둘째 판은 이제는 우승자가 결정돼야 되니까 그냥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명의 우승자가 결정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자고. 자,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야. 그러면 수연아,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 판에 우승자 한 명이 결정되는 시나리오. 갑자기 버튼 끈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질문을 했는데 아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마. 알겠어. 말하기 싫어? 영상 녹화하고 있을 때? 자, 기어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 두 명이 같은 걸 내고 나머지 한 명이 그 두 개를 이기는 거지. 두 명이 같은 걸 내고 나머지 한 명이 그 둘을 이긴다고? 그러면 첫 판에서 게임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수학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 가위바위보 질문하는 거잖아. 자꾸 댕창하게 할 거야? 첫 판에 비겼잖아. 아니, 이거는 첫 판에 비긴 다음에 둘째 판에서 한 명 우승자가 나오는 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뭐가 있을까? 야, 그 진짜 너희 다 모르는 거 아니지? 야, 은진아, 가위바위보 할 거야. 얘기해봐. 그렇지. 야, 첫 판 했는데 한 명 혼자 지는 거야. 두 명이 이길 거 아니야. 그러면 우승자 한 명을 가려면 한 판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판에서 두 명이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 판에서는 그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자, 두 번째 판에 한 명이 우승을 땅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지. 얘들아, 이거 말고 다른 경우 있니? 없어요. 없죠. 없는 거 맞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27개인데 깜짝이야. 오늘 뭔가 좀 어수선한데 쌤이 빨리 정돈할게. 나 녹화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이거 녹음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하고 있네. 자, 계속 갈게요. 전체 경우의 수가 21가지인데 첫 판에 비기고 둘째 판에 한 명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첫 판에 두 명이 이기고 둘째 판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우승자 결정의 시나리오가 이 두 개로 나뉠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준수가 한 말이 유의미한 말이었어. 사실 준수한테 내가 그거 말고라고 했지만 준수가 한 말이 사실은 1번 중에서 하나의 경우죠. 자, 이 안에서 준수야 아까 한 얘기 다시 한 번만 해줄래? 목을 다 내요. 그렇지. 묵을 다 내요. 빠일 수도 있고 찌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첫 판에서 세 명이 다 같은 걸 낸 거야. 다 같은 걸 내면 비기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둘째 판에서 한 명이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근데 얘들아 가위바위보에서 비기려면 다 같은 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지 않니? 다 다른 거. 그렇죠. 다 다른 거 내면 아무도 승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다른 거 내는 경우 이렇게 또 1번 안에서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첫 판에 가위바위보로 탕하고 할 거야. 탕하고 할 거야. 우리 셋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다 같은 거 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맞지? 다 묵, 다 찌, 다 빠. 오케이? 그러니까 다 같은 거 낼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요. 자, 둘째 판이야. 한 번 더 할 거야. 봐봐. 빠, 묵, 묵이면 한 명이 이기죠. 그치? 찌, 빠, 빠여도 한 명이 이겨. 묵, 찌, 찌여도 한 명이 이겨. 그치? 그런데 세 사람이 다 다르니까 세 가지 경우에 또 한 번 몇 가지 경우야? 세 가지. 세 가지 경우지. 잘 한번 생각해봐. 자, 다 같은 것을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찌찌, 빠묵묵, 찌빠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뭐야? 세 명한테 배열을 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있겠지. 우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27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이상한 거 느낄 수도 있지만 좀만 더 기다려봐. 알겠지? 그 다음에 다 다른 것을 낸다고 하면 묵지 빠를 내는 거지. 그러면 나랑 재민이랑 준수가 있는데 묵지 빠를 배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세 명한테 서로 다른 친구한테 세 친구한테 묵지 빠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일 수니까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 세 개. 자, 다시. 6개. 그렇죠. 3팩토리얼 아니야? 나, 재민이, 준수 이렇게 있는데 묵지바 3개를 우리한테 섞어서 막 아무한테나 배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팩토리얼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판에서는 또 한 번 한 명이 이겨야 되는데 그 한 명을 먼저 정해야 되고 3C1로 정하고 그 다음에 묵찌찌, 뭐 찌빠빠 해서 또 3개가 있겠지. 그래서 또 한 번 3 곱하기 3을 하면 9, 6에 54가 이렇게 쿵 하고 나올 거라고. 괜찮니? 그 다음 이번엔 첫 판에서 두 명이 이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누구일지 모르지. 지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니까 어차피 몇을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되는 거 맞지? 누가 질지. 그리고 또 한 번 두 명이 이기려면 묵묵지가 있을 수 있고 빠빠묵이 있을 수도 있고 찌찌빠가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이 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할게. 그 다음에 둘째 판에는 한 명이 우승해야 되는데 이미 두 명만 올라간 거 맞지? 두 명만 올라갔어. 두 명만 올라갔다고. 괜찮아? 그러면 뭐야?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이기려면 뭐가 있겠니? 총 세 가지가 있겠지. 묵지, 뭐 빠묵, 찌빠 이렇게 있는데 또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뭐 해줘야 돼? 2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 세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기는 상대가 누군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2까지 곱해준다고. 괜찮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7 곱하기 2가 돼서 54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쌤이 분명히 27이라고 썼잖아. 전체가. 근데 이거는 가위바위보 몇 판 했을 때야? 한 판 했을 때죠.
그치? 한 판 했을 때니까. 자, 잘 한번 생각해봐. 첫 판에서 비겼어. 첫 판에서 비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같은 거 내는 게 일단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첫 판을 3명이 했지. 3명이 했는데 그러면 27분의 1로 딱 썼어. 그런데 다 같은 것을 낼 확률은 그 중에 3이었던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두 번째 판에 몇 명이 했니? 또 3명이 했지. 그러니까 또 한 번 27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한 명의 우승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9가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니? 그래서 약분해서 9가 되고 약분해서 3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일단 27분의 1로 탕하고 결론이 나올 거야. 즉 1-1번 시나리오가 나왔을 확률은 27분의 1이 되는 게 맞겠지. 그치? 자, 두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볼게. 다 다른 것을 내는 경우가 아까 3팩토리얼이었죠. 그러면 첫 판을 했을 때 27의 경우의 수 중에서 3팩토리얼인 6의 경우의 수가 땅 하고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을 진행할 건데 또 3명이 하잖아. 3명이 하니까 27분의, 이번에는 또 한 번 한 명의 우승자니까 똑같이 9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자 2, 9에 1, 3이기 때문에 얘는 27분의 2의 확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볼게.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27분의가 맞으나 첫 판에서 2명이 이기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이었지 않았니? 그치? 첫 판에서 2명이 이기는 경우가 3 곱하기 3이었으니까 9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가위바위보를 이제 몇 명이서 하게 돼? 2명이죠.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가? 9가지죠. 2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9가지 중에서 한 명이 우승할 확률이 3 곱하기 2인 6개였던 게 맞지. 따라서 얘 이렇게 약분하시면 더 약분 안 할게. 27분의 6이라고 쓸게.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덧셈 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몇이니? 27분의 9가 나오겠지? 그래서 27분의 9가 3개의 경우의 합이고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 문제를 마칠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확률을 따로 계산해 주는 게 유리한 이유가 마지막에 이 2번 시나리오에서 둘째 판을 할 때 27분의 1을 갈기면 안 되죠. 왜냐? 가능한 전체 시나리오가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3, 9가 분모가 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일단 가위바위보를 3명이서 하는 게 전체 27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라고 처음에 정리하긴 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률값을 다 각자 계산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둘째 판에서 2명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는 좀 분모를 조심해줘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왜 얘네 셋을 더하는지는 너무 명확한 거지. 내가 시나리오를 쓴다는 얘기는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야? 자,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케이스를 분류하겠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근데 케이스를 분류하는데 첫 판에서 다 같은 거 내면서 둘째 판에서 한 명이 우승했어. 근데 그 경우와 첫 판에서 다 다른 거 내면서 둘째 판에서 한 명이 우승하는 경우에 겹치는 게 사건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 맞지? 얘도 전혀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 배반인 사건이고 지금, 그치? 그 다음에 그 배반 사건들을 얘도 쟤를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세 개가 다 각자 배반인 상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 아니야. 뭐 해줘야 돼? 합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개를 합해서 3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겠다 라고 첫 번째 문제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 얘들아 우리 유형 12번 넘어갈 건데 이 유형 12번에 조합의 수를 이용한 확률, 여러분들이 조합의 도구를 잘 사용해줘서 이 문제들을 대부분 풀어나가야 될 거고, 쌤은 그 중에 한 문제로서 96번을 선정을 했어요. 96번입니다. 주머니에 맞다, 이거 안 말랐는데. 자, 주머니에 흰 공 N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공이 모두 파란 공일 확률의 6배였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전체 공이 몇 개가 있니? n 플러스 4개. 그렇죠. 자, n 플러스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흰 공이 n개가 있지, 파란 공이 4개가 있지. 같은 색깔 공은 같은 거니 아니면 다른 거니? 잘 생각해봐. 색깔이 같은 공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 같은 색깔의 공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언급이 없잖아. 아무 말이 없으면 다른 거야. 언급을 뭔가 해주면 같은 거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아무 언급도 없을 경우에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가면서 아무 언급도 없을 경우가 있겠지. 언급이 없으면 각자의 공의 개체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른 n 플러스 4개의 공이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얘들아. 왜?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쓰려면 물어볼게. 진서가 NCR이 뭐였어? NCR 한국말로 해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지. 그치?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서로 다른 데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C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서로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n 플러스 4개의 공이 서로 다른 걸 알고 있으니까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게 어때? 잘 봐. 내가 2개의 공을 꺼냈는데 흰 공만 2개가 탕 하고 나왔을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n 플러스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흰 공이 몇 개니까 n개니까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올리면 무조건 흰 공 2개일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잘 생각해. 전체 n 플러스 4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분의 흰 공 n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뽑는 경우의 수를 올리면 이게 흰 공만 2개 나올 확률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 공만 2개야. 파란 공만 2개 나올 확률은 당연히 전체 n 플러스 4c2에서 분의 자 4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아니겠어? 괜찮아? 이해되니? 자, 그런데 파란 공만 2개 뽑았을 그 확률에 이렇게 6배를 탕하고 하면 그때 이제 둘이 뭐 하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확률이. 이해돼버려. 그런데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둘 다 동일하니까 우리가 분모에 대해서 고민할 게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얘 계산하면 분모는 똑같이 통일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분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 맞아? 따라서 NC2를 이렇게 갈겼을 때 얘는 6 곱하기 4C2와 같다고. 얘들아 4C2 몇이야? 6이죠? 야 이런 거 이제 4C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연습량이 많아져서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거 맞지? 6C2 몇이야? 15. 6C3은 20. 8C2는 28. 8C3은 56. 오케이. 아니, 괜찮아, 아직은. 점점 더 익숙해질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얘가 어차피 6이기 때문에 NC가 36이란 얘기지,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몇 C2가 36인지도 조금 외워주면, 외워지게 되면 좋긴 하겠지. 몇 C2가 36이니? 9C2가 36인 거 맞아? 그치. 그래서 n이 9가 될 수밖에 없다가 땅 하고 나오겠지. 여러분들 약간 익숙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496번은 그냥 이렇게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3번. 3번.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유형 13번에 분할을 이용할 확률이라고 나왔어. 이 분할은 쌤이 수학하의 경우의 수 마지막 단원에서 분할과 분배를 정말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 얘들아, 분할이랑 분배 그때도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어감 자체의 차이를 느끼니? 분할이라는 건 뭐야?
케이크를 분할했어. 나누. 그냥 나눴지. 쪼개서 나눴어. 분배는 나눠주. 나눠줘. 얘들아, 그냥 나눈다라는 거는 받을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나누는 거지. 근데 분배해서 나눠준다는 얘기는 나눠주는 각자에게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름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수학여행이 갔는데 9명이 갔어. 8명이 갔어. 방을 3명, 3명, 2명을 쓸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그냥 3명, 3명, 2명으로 뭉쳐 서봐 라고 하는 거랑 얘들아 햇빛방이 있고 별빛방이 있고 달빛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애들 3명, 3명, 2명을 고를 거야랑 당연히 다른 거지. 왜? 방이 다르니까. 알겠어? 나누는 것과 나눠서 분배까지 하는 건 분명 다른 거야. 여기선 분할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나누는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쌤이 선정한 문제는 503번 문제니까 이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자. 남자 탁구 선수 4명과 여자 탁구 선수 4명이 참가한 탁구 시합에서 임의로 2명씩 4개의 조를 만들 때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의 확률은이야. 재밌네요. 그러면 얘 지금 조 이름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은 거 맞지? 조 이름이 안 붙었어. 그럼 그냥 뭉쳐놓기만 하면 돼. 잘 짜놓기만 하면 돼. 걔를 분배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조 하나가 있어. 얘는 무조건 남녀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조가 돼야 돼. 그리고 다른 조 하나가 또 있는데 얘도 남녀가 짝을 이루는 조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조 하나가 있는데 자, 남녀가 짝을 이루는 조는 2개밖에 없잖아. 그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남남조가 하나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여조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물어볼게. 2조와 2조와 2조는 서로 다 다르지. 왜? 남녀조랑 남남조랑 여여조는 다 당연히 구분될 거 아니야. 근데 2조랑 2조는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선생님, 남녀 A조, 남녀 B조일 수도 있잖아요. 이름 없다고, 그치? 이름 없으니까 그냥 남녀조, 남녀조는 똑같은 거야. 자, 이게 뭐냐면 해당 사건의 경우야. 이렇게 됐을 그 경우가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분자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분자에 올라가지 않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사건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전체 사건은 총 남자 4명, 여자 4명을 2명씩 그냥 4개의 조로 구분만 하면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4개의 조. 하나, 둘, 셋, 4개로 우리가 뭐만 잘 해주면, 분할만 잘 해주면 그게 전체 경우고, 그 중에서 남녀, 남남, 여여조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경우가 해당 사건이지. 자, 좋아. 그러면 전체부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남녀 상관없이 2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선생님, 진짜 8명 그냥 합쳐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돼요? 당연히 되지. 전부 다 다른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아무렇게나 2명 뽑아서 첫 번째 조에 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6명 중에서, 남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남은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들아, 그렇게 되면 지금 2명을 이렇게 뽑아서 골라놨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 한 거냐면 분배한 거야. 왜? 얘들아, 잘 생각해. 8명 중에서 2명을 뽑았다고 쳐. A, B, C, D, E, F, G, H야. 그치? 그러면 여기 A, B가 이렇게 뽑힌 경우야. 그럼 남은 애가 C, D, E, F, H잖아.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서 C, D가 이렇게 뽑혔어. 그 다음 E, F가 뽑히고 G, H가 뽑혔어. 이 경우도 셌지. 방금 우리가 하나 셌어. 그런데 얘를 그대로 다 계산을 하면 그 중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을 거냐면 처음에 8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EF가 땅 하고 뽑혔어. 그 다음 6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GH가 뽑혔어. 그 다음에 AB가 뽑혔어. 그 다음 CD가 뽑혔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2개씩 뽑게 되면. 근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다른 경우니? 아니지. 만약에 얘가 1조, 2조, 3조, 4조란 이름이 붙었으면 다른 경우야. 하지만 얘는 그냥 조를 나눠 놓기만 했으니까 지금 묶어서
조를 이뤄봐 했는데 똑같은 구성으로 조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그대로 세게 됐을 때는 얘도 셌지만 얘도 세게 되지. 또 다른 것도 더 세게 되지. 다른 거 더 세는 게 몇 가지 나오겠어? 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몇 개가 쓰여지게 되겠니? 잘 생각해. 8개. 자, 잘 생각해. A, B의 조합, 이들 CD, EF, GH가 그렇지. 4개의 자리에서 지들끼리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다 세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세면.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사야 될 거를 전체 몇 개씩 세게 되는 거야. 4팩토리얼 개수. 그치? 24개씩 똑같은 거 계속 세는 거잖아. 배열할 필요가 없는데 배열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4팩. 그렇지. 4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줘야지 기존에 얘네 이 구성원으로 마구잡이로 배열됐을 24개를 약분을 해줌으로써 나눠줌으로써 그걸 한 가지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해하니? 자, 이 구성을 만들어냈을 때 얘가 지금 전체 분 모에 올 친구라고요. 이해돼 버리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해당 사건의 경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 자, 남자를 A, B, C, D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자가 X, Y, Z, W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그냥 다 구분되는 사람이니까 4명, 4명이고.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2조와 2조는 서로 구분이 안 돼. 마치 이 4개의 조가 구분이 안 됐던 것처럼 이 2개의 조도 구분이 안 돼. 하지만 얘와 얘는 유니크한 친구야. 구분이 될 거야. 그러면 2조는 다른 조와 구분되니까 2조에 뽑힐 남자 2명을 고르는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잘 봐봐. 내가 남자가 A, B, C, D가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일단 몇 명을 고르는 거니? 2명을 고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친구가 여기 들어올 거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얘가 6이잖아? 6을 곱할 거니까 B랑 D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도 유니크한 친구니까 내가 4명의 여자 중에서 2명의 여학생을 골라서 선수인가? 뭐 아무튼 탁구 선수를 골라서 여기 탕 하고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차피 6을 곱할 거니까 그 중에 이렇게 XY가 탕 하고 구성을 했다고 쳐. 아무 상관없지. 그리고 얘네들은 구분되는 조기 때문에 다른 데랑 자리를 바꿀 수도 없어. 맞아.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은 자리가 의미가 없는데 여기다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잘 봐. 얘는 다 해결됐고 이제 남자 중에 남은 애가 A랑 C밖에 없어. 그치? 자, A랑 C밖에 없고요. 여자 중에 남은 애는 Z랑 W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자 2명 중에 1명을 여기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가 EC1로 하나 들어가. 그럼 당연히 남자 1명은 다른 조에 들어가야 되니까 1C1이 되고 얘는 의미가 없겠지. 마찬가지로 여자도 2명 중에 1명을 여기다 집어넣어. 왼쪽에다가. 그 다음 남은 1명은 어차피 남은 한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고를 것도 없어. 1C1은 괜히 쓴 거야 내가. 알겠니? 그런데 잘 봐.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아까랑 같은 상황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1명을 뽑을 때 여기다 누굴 뽑았냐면 A를 쾅 뽑아놨기 때문에 남은 남자 C가 여기 탕하고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서 여자 1명을 고를 건데 만약에 여기 W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남은 애는 Z니까 여기 탕하고 들어왔겠지. 맞아.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모두 포함돼.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남자 중에 1명을 고르는 경우에서 아까 누구를 고른 거야? C를 탕하고 고른 거야. 그럼 자동으로 여기 누가 와? A가 오죠. 그 다음에 여자 2명 중에서 1명을 고르는 걸 딱 계산했는데 마침 거기 Z가 딴 거 뽑힌 거야. 여기 누가 와? W가 오지. 그러면 이렇게 EC1 곱하기 EC1로 계산하게 되면 무엇을 포함하니? 얘도 한번 세지고 얘도 한번 세지겠지. 그치? 그럼 이거 잘못 센 거 아니야? 왜? 얘네들이 조 이름이 없으니까 구분되지 않잖아. AW가 한 팀을 이루고 CZ가 한 팀을 이룬다는 의미만 중요한 거지 걔네가 바뀌는 거는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맞지? 2로. 얘네 둘이서 이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무의미하니까. 아까 전에 마치 이 네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게 무의미해서 4팩으로 나눠줬듯이. 이해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해버리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다 왔어. 계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분모 분자에 올려볼게요. 자, 8C2부터 쓸게. 자, 분모에 먼저 쓸 거니까 8C는 얘들아 28이죠. 그 다음에 6C는 15죠. 4C는 6이고 2C는 안 쓸 거야. 자, 그럼 여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분자에 올라갈 게 이 해당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자,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 나누기 2가 이렇게 분자에 깔리는 게 맞겠지. 그럼 신명나게 약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자, 4, 7, 3, 5, 2, 3까지 갈겼고요. 그 다음 2 하나씩 없앴어.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7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6 곱하기 6 곱하기 2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3 하나가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서 지금 얘는 35분의 24가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끝날 건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 확통을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분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다시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8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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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씩 골라서 나누어 줄 거지만 그때는 이들끼리 자리가 막 뒤섞여 있는 경우도 다 따로따로 세게 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하나의 조가 정해지면 그들이 자리가 바꿨을 4팩토리얼로 나눠줘야지 이게 분할이고 마찬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명확한 나눔에 대해서는 남남과 여여조는 사실상 뭐가 있는 셈이야? 조 이름이 있는 셈 아니야? 얘는 다 똑같은 조지. 조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남남조, 여여조 이 조들은 사실상 이름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자기의 존재가 유니크하잖아. 그치? 하지만 남여조는 2개 있으니까 이 둘은 구분이 안 되는 게 맞지. 따라서 남남조에 배치할 애들, 여여조에 배치할 애들을 할 때는 그냥 분배가 사실상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남은 4명 중에서 남여조에 들어갈 애들은 분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관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경우의 수의 사고는 무르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게 계산이 될 거고 503번은 이렇게 마칠게요. 오케이. 다음 문제로 얘들아 우리 유형 14번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부분집합도 워낙 그 경우의 수에서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물론 수능에서 나올 확률은 이제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분집합은 뭐 굳이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학교 내신에서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여져요. 좀 더 내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게. 그래서 쌤이 이 유형에서 선정한 문제는 508번 문제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또 한번 잘 풀어보자. 집합 A, B, C, A랑 B랑 C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요. 구성원이 3개죠. 근데 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2 집합을 택하여 각각 A, B라고 할 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단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했네요. 쌤은 이 문제 너무 잘 풀 자신 있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2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완벽한 해설을 제공할 거야. 자,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니? 얘 부분집합이 총 몇 개야? 8개 맞지? 8개 맞아. 자, 어차피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8개야. 근데 임의로 2 집합을 선택할 건데 그 둘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맞지? 안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솔루션 1번이 좀 노멀 버전이야.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고를 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1번일 테니까 쌤이 1번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A가 B에 포함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거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공집합인 거야.
A가 공집합일 수 있죠? 제 부분집합 중에서 분명히 공집합이 있잖아. 그러면 A가 공집합이면 B가 무엇이든 다 어때? A가 포함되는 거 맞지, 거기에.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친구는 8개였잖아, 원래는. 그치? 부분집합이 8개니까. 근데 그 중에 공집합은 안 되는 거지. 물론 공집합이 공집합에 포함되니 안 되니? 되죠. 하지만 지금 둘이 뭐 하다 그랬으니까? 다르다 그랬으니까 B는 무려 몇 개가 올 수 있냐면 7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만약에 A, B, C의 원소 중에서 뭘 갖고 있냐면 딱 한 개를 갖고 있어. A를 갖고 있어.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일단 A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러나서 B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2가 곱해지겠지. C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2가 곱해져서 경우의 수는 4개죠. B 하나 있거나 C 하나 있거나 BC 있거나 BC 둘 다 없거나. 그런데 BC가 둘 다 없으면 A와 B가 같아지니까 그 경우 하나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구성됐을 때 이게 몇 개일 수밖에 없어? 3개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A란 친구가 원소 하나를 가질 건데 그게 스몰 a일 수도 있지만 스몰 b일 수도 있고 스몰 c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을 곱한다? 그렇지. 곱하기 3을 해서 여기서 9개가 탕하고 탄생할 것이다. 괜찮니? 좋아.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를 봤더니 A란 친구가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겠지. 원소의 개수를. 그러면 A, B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럼 B라는 친구는 무조건 A, B를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럼 원래는 C가 있거나 없거나 A는 B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둘이 다르니까 C를 꼭 어때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A, B였을 수도 있지만 B, C였을 수도 있고 A, C였을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몇을 한다? 3개를 한다. 그래서 3개가 나올 거야. 자, 마지막 A란 친구가 A, B, C 3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누군가한테 포함되기 위해서는 걔도 A, B, C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둘이 같아질 수 없으니까 걔는 불가능한 거 맞아? 그럼 얘들아 경우의 수 봐봐. 경우의 수 3, 9, 7 총 몇 개 있어? 19개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해당 경우가 19이네. 나 이런 생각 들어. 19는 웬만하면 누구랑 약분이 잘 안 되지 않겠어? 그럼 정답에 19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정답 3번이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전체 경우 셀 때 어떻게 세? 얘들아 부분집합이 8개지. 부분집합이 8개인데 8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 아니야? 오, 잘 들어봐. A가 있어, B가 있어. 원래 8개가 있으면 A가 가능한 게 8개야 원래는. B도 가능한 게 8개야. 그럼 64개죠. 그런데 그러면 2개 뽑았는데 둘이 같은 건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8가지 경우가 있겠죠. 맞지 않아? 8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나올 때 공집합 A, A, B, B 하면 8개가 그대로 있을 거니까 8을 이렇게 빼줘도 되죠. A, B 이렇게 같았으면 그러니까 A랑 A가 8개 중에 하나가 그냥 오면 되고 B도 8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는데, 그러면 둘이 같아질 경우가 그 중에 8개 있으니까 걔를 탕하고 빼주면 64에서 8을 빼기 때문에 56이죠. 이게 전체 경우겠지. 아니면 둘이 같은 것이 될 수 없으니까 서로 다른 2개를 뽑아. 8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는데 A랑 B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배치가 반대로 되는 것도 생각해 줘야 되지. 그럼 8P 아니야? 8P 몇이니? 똑같이 56이지. 2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모에는 56이 탕하고 올라올 테니까 정답이 3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다음으로 우리 유형 15번으로 가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조합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이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쌤이 선정한 문제는 515번 문제고요. 자, 굉장히 조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문제죠. 주머니에 1,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를 꺼내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리고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힌 수를 A, B, C, D라고 할 거야. 그런데 A, B, C, D 순으로 대소관계가 이상관계를 형성하면서 될 확률은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들아, 이 문제가 나름대로 터프잖아. 3칸짜리란 말이야. 성현아, 이게 크게 원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3칸이 됐다고 생각하니? 간단한 질문이야.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얘가 원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은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사소한 것 때문에 좀 어려워졌어.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지금 2, 3, 4가 하나씩 있는데 1이 2개가 있다는 게 지금 마음에 많이 걸려요. 아시겠어? 자, 1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이제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랬을 때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 C, D라고 한대. 그럼 얘들아, 전체 경우는 뭐냐면 그냥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얘가 전체 경우 아니야? 그치? 근데 해당 사건은 뭐냐면 이 짓거리를 했는데 마침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해당 사건 아니니? 그치? 그럼 전체를 구하는 거는 얘들아 생각보다 쉬운 거야. 생각보다 쉬운데도 1이 2개여서 어려워져.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를 셀 때 내가 4개를 뽑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어차피 숫자만 쓸 거잖아. 숫자만 쓸 거야. 너희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1번 공과 여기 있는 1번 공은 주머니 안에서 다른 공이긴 하지만 얘를 나열했을 때는 어차피 둘 다 뭐야? 숫자 1로서의 가치만 가지지. 공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공에 있는 숫자를 쓸 거니까 얘의 숫자만 나중에 A, B, C, D로 적었을 때 결국 여기 있는 1이란 애나 여기 있는 1이란 애나 어차피 뭐 하는 거야? 숫자는 1로서 동일한 거지.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아까 전에 얘들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둘이 다른 걸로 취급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가 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그런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숫자만 취할 거니까 결국 20과 20이 나중에 같은 그냥 1의 의미를 가지겠지. 그럼 얘네들 구분해줘야 돼 말아야 돼? 안 한다고. 아시겠어? 여기서 얘가 뽑혀서 1이 되는 거랑 얘가 뽑혀서 1이 되는 게 어때? 같은 경우라고. 알겠니? 두 개의 공은 다른 공이지만. 자, 그러면 내가 저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해볼 거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1이 2개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너희들은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해야 되겠죠. 쿵, 쿵. 도연아 얘기해봐. 1이 2개 일 때랑 1개. 그렇지. 이게 맞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1이 2개가 땅 뽑혀서 배열이 될 때랑 1이 1개가 뽑혀서 배열이 될 때를 우리가 뭐 해줘야 돼? 구분 지어놓고 배열까지 맞춰야 되죠. 그럼 봐봐. 이미 1이 쿵 하나, 1이 쿵 하나 뽑혔어. 그럼 나는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 2개만 더 뽑으면 되지. 2, 3, 4는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3C,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3C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3개인데 그게 누구겠니? 1, 1, 2, 3, 1, 1, 3, 4, 1, 1, 2, 4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3C1이 곱해진다고. 그러면 얘나 어차피 배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배열하는 거야 얘들아? 4C 2 곱하기 2C1로 조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무슨 순열? 중복순열이라고? 중복조합. 아니 잠깐 잘 봐. 4개 뽑아놨잖아. 쟤 배열해야 되잖아. 영주야 뭐야? 무슨 순열이야? 같은 것이.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맞지? 야, 되죠? 정신 안 차려? 더워? 에어컨 틀까? 자, 1, 1, 2, 2, 3이야. 얘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분의 4팩 아니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번째 거 마찬가지고 세 번째 거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로 계산해도 되고, 방금 전에 도현이가 얘기했던 대로 4개의 자리에 일단 1, 2개를 박아놓고 그 다음 남은 2개의 자리에 2를 박아놓는 EC를 해도, 즉 4C 곱하기 2C를 해도 얘랑 결과가 똑같은 거 맞지? 내가 가디수는 항상 2가지 방식으로 가르쳤잖아. 얘들 얘 계산하면 몇이야? 12죠. 근데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해서 4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남은 2개의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면 나머지 한 자리가 그냥 3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죠. 얘도 똑같이 몇 개 나와? 12개 나오는 거 맞지? 2개 다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1이 2개가 뽑혔을 경우에는 어차피 공은 지금 서로 달랐지만 숫자는 1, 1이 동일하니까, 그치? 숫자의 배열 자체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취급을 당하면서 이게 계산 방법이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3 곱하기 12를 하면 경우의 수가 36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1개 뽑히는 경우야. 근데 가끔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쌤 1이 0개 뽑히는 경우는 안 세요? 자, 1이 0개 뽑히면 남은 게 3개밖에 없어. 안 돼. 그치? 1은 무조건 1개는 뽑혀야 돼. 따라서 1이 하나가 뽑히면 구성원은 더 생각할 게 없네? 왜? 그렇지. 1, 2, 3, 4만 있을 거니까. 따라서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될 거고, 그게 몇 팩이니? 4팩이죠. 그래서 얘가 24개가 나오면서 둘이 합쳐주면 1이 2개가 있을 때가 36가지, 1이 1개가 있을 때가 24가지이기 때문에 전체가 60가지가 일단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괜찮니?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엔 해당 사건의 경우를 볼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어차피 해당 사건이라는 건 전체 사건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케이스 분류 기준 똑같은 거야. 자, 1이 2개 있을 때 그때 이 일이 발생할 경우를 구하면 되지. 그럼 봐봐. 1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해서 3C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이 대소관계를 앞에서부터 쓸 건데 A, B, C, D 이상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이 경우 한번 봐봐. 1, 1, 2, 3을 얘를 만족시킬 수 있게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니? 하나 있는 거 맞지? 1, 2, 3, 4는 하나지. 그러니까 이대로 써야지 쟤를 만족할 거 아니야. 하나라도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얘도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니까 3에다가 1을 곱한 거죠. 그냥 세 가지 아니야, 이렇게? 1이 2개 뽑혔을 경우에 내가 1열로 나열했을 때 이 대소관계를 만족시켰을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누구? 1, 1, 2, 3, 1, 1, 2, 4, 1, 2, 3, 4. 세 가지가 끝이란 얘기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1이 한 개 뽑혔어. 그렇죠. 아까처럼 얘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를 나열할 건데 쟤를 만족시키려면 뭐밖에 없어? 1, 2, 3, 4. 하나라도 자리 바뀌면 저거 무너지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합하면 4가지인데 이게 해당 사건이야. 그럼 전체가 60인데 해당 사건이 4니까 60분의 4여서 15분의 1 나오겠죠. 그치? 정답은 1번일 거다. 이렇게 515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16번으로 가면 이제 조합을 이용한 도형의 확률이 나왔어. 우리 이미 수학하에서 마지막 단원 조합의 거의 끝부분에서 그 부분 쌤이 추가 영상으로 했죠. 그래서 막 쌤이 앞에다 그림 이렇게 있는데 이 반원에서 점이 몇 개 찍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확률은 어떻게 되고 경우의 수는, 그 다음에 직선을 이루는 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고, 이 얘기를 쌤이 그날 나와서 추가 영상 촬영해서 올렸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몇 명이 웃네? 언제 추가 영상이었냐면, 이 자식들 준거가 다 남아있어. 언제냐면 우리가 첫 수업을 23일인가 했고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그날을 쉬고 26일날 수업을 한번 했고요. 그러고 나서 28일날 그걸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 방학이었죠. 그러니까 영상은 28일 또는 29일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 추가 영상이 그날 분명히 하나 있겠죠? 조합해놓고 플러스 추가 영상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닌데? 맞잖아. 아니, 있긴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봤는데. 어? 이거 봤는데. 봤어요? 그 추가 영상에 분명히 이렇게 반원도 그려져 있고 선생님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반박할 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와 관련된 유형이 지금 유형 16번에서 나왔을 건데 26.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쓰여져 있지만 쌤이 선정한 문제는 26번 문제예요. 526번 문제입니다. 사실 얘도 내신용 문제의 성격이 좀 강해요. 수능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내신이 지나간 학생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고 X 쳐도 돼요? 뭘요? 예요. 16번 유형? 네. 수능만 준비하는 학생들은 X 쳐도 상관은 없으나 그냥 숙제도 안 해요. 이게 다 뭘까? 확통적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이 문제 유형이 출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고방식이 출제가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놓으시길 바래요. 정말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도형이 있다. 자, 12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이 b분의 a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이라고 나왔고요. 재밌네요. 자, 뭐 다른 거는 필요가 없고요. 무리수일 확률만 구하면 되니까 나는 이 그림만 좀 확대를 해놓을게. 자, 보이니? 자, 이렇게 12개의 점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12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고르면 무조건 선분이 형성되겠지. 예를 들어 볼게. 이 점이랑 이 점을 고르면 선분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 점이랑 이 점을 고르면 선분 하나가 나올 거고 이 점이랑 이 점을 고르면 선분 하나가 나올 거야. 얘들아, 직선과 선분은 다르죠? 내가 봐봐. 이 점을 뽑아서 만들어지는 직선과 이 점을 뽑아서 만들어진 직선은 같지? 네. 왜? 직선은 뭐니까? 무한하니까. 그치? 멈추지 않으니까. 얘네 둘을 뽑든 직선은 관통하는 게 하나뿐이죠. 하지만 선분은 다른 거 맞지? 선분은 뭐야? 양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은 거죠. 선분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봐. 당연히 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다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뽑으면 이런 선분이 그려질 거고 당연히 걔는 얘랑 얘를 뽑아서 이은 이거랑도 다른 거지. 또 얘랑 얘를 뽑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도 걔는 선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 경우를 센다고 치면 그냥 주어져 있는 서로 다른 12개의 점에서 그냥 서로 다른 2개의 점만 탕 하고 뽑는 순간에 무조건 선분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다른 선분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을 골랐기 때문에. 따라서 12C2만 계산해주면 그냥 6 곱하기 11이어서 얘가 일단 전체 66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전체죠. 그러면 난 이제 해당 사건의 경우를 고를 건데 자, 해당 사건이 뭐냐면 그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가 되는 거야. 무리수. 자,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가 돼야 돼. 한마디로 뭐가 포함된다는 얘기야? 루트가 포함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아, 지금 너희 이미 연결되어 있는 선분들을 쫙 봐봐.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무리수가 있을까? 하나도 없는 거 맞지? 이 길이 1이야, 2야, 3이야, 1이야, 2야. 그럼 나머지 다 마찬가지지. 지금 주어진 애들 중에서는 무리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여기서 무리수인 거 얘들아 딱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거 있지? 누구를 이으면 바로 무리수가 나와? 어떻게 이으면? 대각선 이으면. 땅 하고 딱 보니까 이렇게 이으면 얘 길이 몇이니? 루트 2죠. 1대 1대 루트 2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 루트 2야. 따라서 무리수야. 그럼 너희들 이제 뭐 할 거야? 싸발 하면서 무리수 이제 세기 시작하면 랜덤하게 마구잡이로 세면서 복잡해지면서 뭔가를 안 세게 되겠지. 맞지 않니? 이거 이제 세야 돼. 근데 너희들 이 줄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하면서 막 세다가 루트 3? 또 다른 건 없을까?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당연히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이렇게 그어도 루트 5 맞지?
두 칸 한 칸이니까 루트 씌우면은 루트 5일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으면 루트 10이겠죠. 이런 애들이 다 무리수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세는 게 가장 좋을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제일 좋은 방법 추천해 드릴게요. 포인트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예요. 기울기야. 쌤이 만약에 여기에서요, 잘 봐.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루트 2를 탄생시키지 않을까 싶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자, 잘 봐봐. 쌤이 루트 2 이제 밝히러 간다. 봐봐. 쌤이 기울기 일자리를 여기 먼저 이렇게 딱 좌측 상단에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점이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있지. 그럼 무조건 여기서 루트 2가 하나 나왔겠지. 자, 세는 거야. 아, 일단 한 개야. 그 다음 기울기 일자리를 또 여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하나, 둘, 루트 2는 두 개인 거 맞아? 그치? 아, 두 개야. 그 다음 이렇게 그어도 두 개고 이렇게 그으면 한 개지. 그러니까 2고 1이야.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려도 구조가 똑같지 않겠니?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냥 체크 무늬가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나올 테니까 그냥 여기다가 몇 배만 해주면 돼? 두 배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얘들아 몇이니? 6 곱하기 2여서 일단 12개가 루트 2짜리 길이의 선분이죠. 이해해버리시겠어? 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기울기 1짜리를 그으면 루트 2만 나올까? 그렇죠. 2루트 2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 얘도 무리수 아니야? 2대 2대 2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2루트 2가 하나, 둘, 셋, 넷 나오지 않겠어? 내가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으면 아, 선생님 2루트 2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얘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는 거 맞죠? 2루트 2짜리 선분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건 다 센 것 같은데? 맞아? 그럼 너희들 실전에서 풀 때는 얘 지우개로 지워. 다 셌잖아. 그 다음에 쌤이 뭘 그을까? 기울기가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지 않을까 싶어. 잘 생각해. 기울기가 아니다 이렇게 할게. 얘들아 천천히 할게. 자, 기울기가 2 또는 마이너스 2로 할게요.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잘 봐. 기울기가 2란 얘기는 여기선 그어 못 그어. 이 점을 통과하기엔 못 그어. 어차피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점을 통과할 수 있게 그으려면 기울기가 2면 일단 이 직선이 있어. 기울기 2죠.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한 칸분의 두 칸이니까 기울기 2야. 따라서 여기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지. 또 여기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어. 괜찮아? 이게 길이 몇 나와? 루트 5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5를 뽑아낼 건데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나오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 루트가 일단 3개고 마이너스 2가 기울기일 때도 당연히 3개 나오겠지. 여기서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6개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아, 이거나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면 루트 5라는 선분을 만들 수가 있고 걔가 6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뭐도 그릴 거냐면 기울기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어차피 똑같이 루트 5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왜? 결국 우리의 핵심 뭐니? 두 칸, 한 칸이 나오면 무조건 루트 5잖아. 근데 방금은 가로 한 칸, 세로 두 칸 해본 거지. 그러면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도 있을 거 아니야. 걔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잘 봐. 여기서 이렇게 그어질 수 있지. 맞나요? 그러면 두 칸, 한 칸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은 게 몇이야? 루트 5잖아. 아, 좋아.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그을 수 있어. 이거 얘들아 웬만하면 놓치기 쉽다. 그래프로 안 하면, 직선으로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니? 이거 가능하지.
맞지? 그냥 뭐 누가 가능해? 이거 가능한 거 맞지? 얘네들이 다 두 칸 한 칸짜리 아니야? 오, 쌤 4개나 그어지네요? 애들 놓치기 쉽다고.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4개 나왔어.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는 4개 나오겠지? 똑같이 4개 나오니까 얘가 8개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야. 괜춘. 자, 그러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이번에는 기울기가 3짜리인 걸 해보려고 했으나 돼, 안 돼? 안 되죠. 기울기 3 안 나오겠지. 왜? 세로가 2칸밖에 없잖아. 잘 봐. 세로가 2칸밖에 없어. 그러면 3칸이 안 나오니까 기울기가 3이 될 수가 없지. 근데 대신에 가로는 몇 칸이야? 3칸이야. 그러면 가로로는 3칸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기울기 몇이 가능할까?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가능하겠지. 3이랑 마3은 안 되지만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거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 3분의 1이 나오려면 직선을 어떻게 그어야 돼? 이렇게 하나 긋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긋겠지. 이게 전부죠. 3칸 한 칸, 3칸 한 칸. 끝이죠? 그럼 일단 이 길은 몇이니? 루트 10이죠. 따라서 여기서 루트 10이 이렇게 탄생을 할 건데 얘는 2개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이렇게 있는 거 맞지 않니? 선문 중에서 루트 10의 길이를 갖는 거는. 자, 애들이 보통 여기서 방심하고 끝냅니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 아까 세로가 2칸이고 가로가 3칸이지. 그럼 봐봐. 한 칸 한 칸 이용했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두 칸 한 칸 이용했어. 한 칸 세 칸이랑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세 칸 못 만드니까 3칸 한 칸, 3칸 한 칸 만들었어. 그럼 봐봐. 1, 1, 1, 2, 2, 1, 뭐 3, 1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직 안 쓴 조합 있지 않아? 누구 안 썼니? 3, 2 안 썼죠? 3, 2 안 썼어. 생각 잘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3은 어차피 불가능해. 세로로 3칸이 없으니까. 근데 3분의 2 가능할 거란 말이야. 또 마이너스 3분의 2 가능하겠지. 그거 한번 그어볼래? 이거 그으면 3칸이면서 2칸이 돼야 되니까 잘 봐라 얘들아. 이거 그어지지 않겠어? 그치? 2개가 연결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 3분의 2 아니야? 얘 무리수 만들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13 만들지 않겠니? 이거 막무가내로 세잖아? 그럼 분명히 놓쳐.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야 되는데 이거 안 놓치겠어? 놓친다고.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울기로 판단해. 칸수로 판단해. 아시겠죠? 내신 하는 사람들 특히 유의하시고. 그러면 기울기 3분의 2짜리가 우리가 루트 13을 땅 하고 만들어 낼 건데 걔가 하나 있고 반대쪽에서 하나 있지.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전체 한번 세볼까? 16에 22에 30에 34에 36이죠. 그러니까 36이 땅 하고 분자에 올라오고 66이 분모에 땅 하고 내려오면 6으로 나눴을 때 11분의 6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둘이 더해서 17이 정답 아닐까? 그치?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는 셀 때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돼. 그치? 쌤이 봐봐. 쌤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쌤이 약간 왁박 같아 보여도 경험이 많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조차 안 빼먹으려면 사실 뭘 이용해 줘야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이제 경험이 쌓여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얘들아 기억 오래 해야 되겠지. 그치? 나중에 만났을 때 동순처럼 막 세볼까? 하면서 막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길게 보는 거야. 기울기로 따져보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게 526번이었고요. 자, 유형 17번 갈게요.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거야. 얘들아, 중복 조합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사실 거의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무겁다고 봐도 괜찮은 거 이제 소단원이지.
이 문제 잘 풀어야 되고, 그중에 쌤은 533번 문제를 선정해서 이왕이면 좀 터프 도와드리려고 이것도 선정을 했어요. 자, 모든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각 자리에 있는 수의 합이 10일 확률은이야. 재밌다. 재밌어. 자, 봐봐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개니? 세 자리 자연수는 일단 몇부터 시작이야? 100이요. 100 이상이고, 자, 세 자리 자연수 x가, 그 다음에 999 이하잖아. 그럼 이거 개수 셀 때 얘들아, 좀 오래된 떡밥이긴 한데, 이렇게 양쪽에 개수가 땅 이상 이하가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1 더해요. 그렇지. 좋은 대답이죠. 이럴 때 개수 셀 때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탕 하고 더해주면 899에서 1을 더했기 때문에 몇 개야? 900개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900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세 자릿수의 개수는 900개시라고요. 그럼 얘가 바로 뭐로 가는 거야? 분땅 하고 뭐로 가지 않겠어? 왜냐? 모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가 일단 세 자리 자연수 전체 개수겠지. 900개 맞지? 만약에 얘들아 한쪽에만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고 또는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으면 개수할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빼면 되죠. 뺀 게 그냥 개수야. 양쪽에 둘 다 부등호만 있어. 등호가 둘 다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고 1 한 번 더 빼주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그냥 사실 뭐 당연히 알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학생들은 그냥 딱 적어놔야지 앞으로도 헷갈리지 않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900개가 일단 전체 경우인데 각 자리에 있는 세 수의 합이 10일 확률이야. 재밌네. 맨날 재밌대. 자, 봐봐. 세 자릿수니까 맨 앞에 있는 수를 A라고 하자. 두 번째 있는 수를 B라고 하자. 세 번째 있는 수를 C라고 하자. 이게 세 자릿수야. 근데 각 자리 숫자, 세 수의 합이 10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10이 나오는 경우만 우리가 세면 되지. 얘들아 이거 중복조합 내에서도 가장 내가 맨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했던 무슨 개수? 정수의 개수라는 소 파트죠. 수능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얘를 잡아. 정수의 개수 문제에서 중복 조합을 사용하려면 제발 맞춰줘. 대답해줘.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A와 B와 C가 점수는 그렇지. 그냥 편한 대로 말해줘도 돼. 0을 포함해 안 해? 0 이상. 그렇지. 0 이상의 정수. 가장 포멀한 표현으로 뭐라 그래? 음이 아닌 정수일 때. 그치?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 즉 0, 1, 2, 3, 4 이렇게 갈 수 있는 정수일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중복조합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A랑 B랑 C가 다 0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 A는 안 돼. 그렇지. 지금 판단 좋아. B랑 C는 0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A 자리에 0이 들어가면 걔는 세 자릿수가 아니지.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B는 0 이상이고 C도 0 이상인데 A는 몇 이상이야? 1 이상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성현아 미안해 눈이 자꾸 마주쳐서 그 A가 1 이상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의 해결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해? 뭐였어? X 플러스 1로 바꾼다. 그치? 내가 수업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성현이 말이 맞아. A 프라임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A가 A 프라임 더하기 1이고 B고 C가 되게 되면 아까 전에 B는 0 이상이었고 C도 0 이상이었는데 성현아 A 프라임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죠. 얘가 0 이상이 땅 하고 됐는데 걔가 10이란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1만 뭐 해주면 넘겨주면 정수의 개수에서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1이 넘어가면 9니까 여기 있는 3개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9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쵸? 내가 만약에 A만 9번을 선택했어. 그럼 걔가 몇이야? 900이죠. A만 9번, 아니, A 프라임만 9번을 선택했으면 걔가, 잠깐만. 실수할 뻔했네. 휴, 실수할 뻔했어.
얘들아, 네? A 프라임에 9가 들어가면 돼, 안 돼? 답 틀릴 뻔했어. 조심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봐봐. B는 1부터 9까지 다 들어가도 돼. C도 마찬가지야. 1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다 들어가도 되는데 A가 1부터 9까지니까 A 프라임은 0부터 몇 가지야? 8까지죠. 그래야지 A 프라임이 한 자리 1부터 9까지가 돼서 이제 세 자릿수가 나오는 거지. A 프라임에 9 들어가면 얘 10돼서 큰일 난다. 오우씨, 또 깜짝 놀랐네.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괜찮아. 간단해. 3H9로 계산한 다음에 뭐만 빼면 되니? 1만 빼면 되죠. 왜? A 프라임이 9가 나왔을 때, 즉 봐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땅 해가지고 합치면 9잖아. 근데 얘는 8까지만 가능하니까 얘가 9인 경우만 빼주면 되지. 근데 얘가 9인 경우가 어차피 9, 0, 0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럼 한 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3H9에서 이렇게 1을 뺄 거예요. 그러면 3H9라는 친구는 어차피 11C 9, 11C2니까 11C2에서 1을 이렇게 뺀다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얘는 55인가요? 네, 여기에 55였죠? 거기서 1을 빼니까 54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괜찮나? 네. 잠시만요. 답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6분에 54 해가지고. 네, 그래? 50분에 900분의 54. 그러면 9로 약분되겠네? 그럼 100분의 6. 그러면 2로 약분하니까 50분의 3.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잠깐 생각이 꼬일 뻔했네. 어우씨. 웬만하면 이거 55로 계산할 뻔했지? 네. 55로 계산해도 답 있냐? 없어? 약분 이상.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마지막 한 문제 볼게요. 유형 18번. 함수의 개수를 이용하는 확률이고요. 48. 59분이에요. 몇 번이라고? 40? 두개 남았어. 아, 2개 남았어? 아, 오케이. 자, 얘들아. 함수의 개수에선 쌤이 540번을 선정을 했거든요. 자, x가 1, 2, 3, 4라는 집합이에요.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도 1, 2, 3, 4고 공역도 1, 2, 3, 4인 거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쓸게요. x가 이렇게 정의역 1, 2, 3, 4를 가지고 있고 x가 또 한 번 공역 1, 2, 3, 4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x에서 x로의 함수 f를 땅 하고 설정하고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죠.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 만들어지는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야? 복습하는 거야. 4의 4제곱이 전체 함수의 개수 맞지? 네. 자,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는 3팩. 몇 팩이요? 그렇죠. 4팩토리얼이 개수인 거 맞지? 네. 자, 그러면 F1, F2, F3, F4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1개. 좋아. 오, 대답 좋아요. 자, 그 다음에 F1 이상, F2 이상, F3 이상, F4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4H4. 기억 잘하고 있네. 이거 중복조합이지 얘들아. 이상이 다 붙으면 중복조합이야. 따라서 4H4를 탕하면 4개 중에서 중복하라고 4개를 딱 선택해. 선택을 하는 순간 무조건 걔의 짝은 정해져 있는 거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7C4, 즉 7C3이기 때문에 35개가 이렇게 쿵 하고 나올 거야. 괜찮니?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F1, F2, F3, F4 싸발놈이 지금 장난쳐놨지? 그치? 가운데서 장난질 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딱 알잖아. 근데 여기서 이 새끼 가지고 지금 장난쳤잖아. 맞지? 근데 우리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을 돌려보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에서 자, 다시 얘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에서 마침 이 경우를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이상으로 연결된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마침 그 중에서 F2랑 F3이 같았을 경우를 제외해주면 F2와 F3은 달라야 될 거고, 그러면 오른쪽이 큰 것만 세게 되겠지. 여기서 얘를 빼면. 맞아. 그럼 이제 얘만 생각할 건데, 그럼 어차피 F2와 F3이 같으니까 2가 누군가 고르면 그냥 3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3 걸 셀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3 거를 고르면 2는 따라갈 거니까 셀 필요가 없지. 그러면 중복 허락해서 몇 개만 선택하는 거야? 3개죠. 3개지. 얘가 고르래, 얘가 고르래, 얘가 고르래. 3개만 선택할 거니까 내가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탕하고 선택을 해버리면 얘가 6시 3으로써 20이 나올 거여서 35에서 20을 쾅 하고 빼주는 순간 여기 남아있는 경우 15개만 뿅 하고 남게 되겠죠. 괜찮니? 즉 당황할 필요 없이 얘의 경우의 수는 15개인 거고, 전체 경우 중에 이 경우니까 전체 경우는 만들 수 있는 함수 전체겠지. 그게 몇 개야? 4의 4제곱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얘분의 15기 때문에 256분의 15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해하시겠어? 괜찮죠? 마지막 판단 좀 해볼게. 잠깐만. 내가 마지막 고른 게 545번이었지. 이 한 문제는 숙제. 이 한 문제는 내가 원래 풀어주려고 했으나 근데 어차피 한 문제만 남은 상황이니까 못 풀겠으면 질문하면 돼. 알겠어? 굳이 여기서 마지막 그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수금일반은 화요일날 일요일날 이번 명절이 내일부터 일, 월, 화 여러분들 수업은 일요일에 해당이 되고 이날은 쉽니다. 이날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학원 문 닫았어요. 대신에 화요일날 쌤이 여러분들 부를 거고, 그 이유는 질문하고 공부하라고. 몇 시부터 오는 거? 10시까지예요, 설마? 밤 10시? 네. 아니야. 쌤이 그날은 낮에 한두 시쯤에 1시 또는 2시에 불러서 그 질문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밀려있는 숙제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나 확률과 통계 질문 여기서 다 털고 싶어. 이번 명절에 계속 쌓이면 안 좋아. 매우. 그렇기 때문에 쌤이 다시 한번 단톡에 공지잘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안 와도 돼요? 와야. 선생님, 수완도 질문해도 돼요? 당연하지. 그날 약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하루가 될 거야. 계속 쌓이면 언제 정리하냐. 그럴 때 정리하는 거지. 알겠어? 두 번째로 한마디만 더. 이번 숙제는요, 내가 추가 과제를 원래 더 주려고 했으나 이번 숙제를 한 다음에 연휴가 껴있잖아. 추가 과제는 뭐냐면요, 짝수원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쌤이 잘 골라서, 왜냐면 너희들 어차피 짝수번을 해야 돼. 근데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단계씩 진도를 더 나갔을 때 지난 단원을 다시 풀어봐야지 복습이 되겠지. 까먹지 않고. 그러니까 짝수번이 숙제가 될 거고, 너희들 3월 달에도 짝수번 막 풀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어디로 넘어가야 돼?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기출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아무튼 숙제에는 짝수번이 추가될 거고, 그걸 어디까지 하면 좋은지는 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려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 끝.